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소식은요, 좀 황당하고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좀 간이 약하신 분들 뒤로 돌아가셔서 화면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방산업체 근로자에게 파업 권리를 주자고요.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라는 분입니다. 비례대표로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분이죠. 저와 같이 방송 출연도 많이 했었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그 인수위 그 국방분야 전문위원으로도 참가를 했었고요. 그런 분인데, 이번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공천을 받고 비례대표 의원이 되었고, 지금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이런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산업체 노동자 쟁의 행위 제한 이제 끊어야 된다. 쟁의가 바로 파업이죠. 파업 제한하는 것을 이제 끊어야 된다. 방산업체 노동자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11월 20일 창원에 있는 민주노총 경남지부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그런 그 인사말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언론에 안 나오고 오마이뉴스에만 살짝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한번 우리가 다 읽어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마이뉴스에서 뉴스 기사에 김종대 의원의 멘트를 딴 이 글들을 제가 캡처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방산업체에서 노동권 제한이 노동 탄압의 빌미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종대 의원은 정의당이 2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연 방위산업체 노조탄압 증언대회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위산업체 노동조합은 노동 3권, 즉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가운데 단체 행동권, 즉 파업이 제한을 받고 있다.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측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지만 파업, 즉 쟁의행위를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창원공단은 방위산업체 밀집지역이다. 창원 성산 이 지역구였던 고 노회찬 의원은 올해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종대 의원은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단체 행동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주요 방산업체에서는 단체 행동이 제한된 상황을 악용하여 수많은 부당 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민수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도 단지 군수품 생산 라인에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 3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는 ILO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회는 ILO 협약 비준에 대비하여 노동기본권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여러 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 경제사회노동위 등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종대 의원은 스웨덴과 이스라엘은 세계 방위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아연 질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위산업의 절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방 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방위산업체의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자리는
빠져나가는 희한한 정책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본은 기업가 정신도 없는 가운데 빚어낸 고양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제가 지금 이 기사를 쭉 읽어드렸는데 정말 화나시죠?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이 파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 라는 것을 현직 국회의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그래서 법이 개정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방위산업체는 왜 방위산업체에게 방위산업체를 지정을 하고 그 방위산업체에게 또 특혜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제한도 하고 하겠습니까? 뭐냐? 방위산업체를 왜 심사를 해서 방위산업체를 하냐? 전시에도 군수품 또는 무기의 부품, 또 추가로 무기의 생산품, 그리고 탄약, 이런 모든 군수물자들이 차질 없이 조달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위산업체는 특별한 자격과 심사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게 된다? 만약에 전시에 지금 전방에서는 총알이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고 부품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무기가 가동되지 않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방산업체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이 방위산업체는 비단 이런 무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군수보급품, 피복, 식품,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 방위산업체가 파업을 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방위산업체 지정을 왜 합니까? 왜 비싼 돈 주고 밀리터리 스펙이라고 해서 그 방위산업 물품을 삽니까? 전시에도 차질 없이 생산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물자는 비쌉니다. 똑같은 그런 물품에 비해서 더 소량 생산을 하고 그러면서 전시에도 또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런데 방산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민주노총 경남지부, 이 경남에는 우리나라 굴지 그런 방산업체들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탱크를 생산하는 K2 탱크, K1A1 전차, 이런 탱크를 생산하는 현대 로템, 그리고 K9 자주포, 그리고 지금 그 해병대가 타고 있는 상륙 돌격 장갑차,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테크윈, 과거에는 삼성 테크윈이었다가 지금은 한화 테크윈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K21 장갑차 같은 것을 생산하는 투산, 그리고 각종 포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현대 위아, 그리고 또 경남에 전투기 FA-50 전투기, 그리고 그에 들어간 부품, 또 수리온 헬기, 또 수리온에 들어가는 부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카이, 한국항공우주죠. 이런 굴지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 그 군함을 생산하죠. STX조선 역시 군함을 생산합니다.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큰 회사들이 바로 창원 그리고 경남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에 가서 거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김종대 의원의 소신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김종대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 행위가 여기 있죠.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단체 행동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답니다. 아니 이거는 생각 하나만 아닙니까? 방산업체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국가 안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시에 만약에 파업을 하고 국가 위기 시에 파업을 하고 국가 위기가 닥쳐오려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조짐이 있을 때 파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다 이제 그 금속노조 주로 이제 중공업품들이기 때문에 금속노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제법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치릅니까?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무너지고 맙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했던 나폴레옹이,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석권했던 히틀러가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소련에 들어가서 러시아에 들어가서 모스크바에서 군수 보급이 안 돼서 졌습니다. 그 정도로 군수 보급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군수 보급을 책임져야 할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게 파업 권리를 주자. 이런 주장이 현직 국회의원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 정말 제가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하다가는 입에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적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 국민들이 이런 법안은 막아야 됩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